우리 국제반 학생들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오늘은 또 한번 지난번에 걸쳐 가지고 지난번 첫 번째 했던 거에 걸쳐서 두 번째로 미국 대학교에 관련한 어떤 동향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제 그 전략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해 봤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편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의 진학에 관한 전략 부분은 이거로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글쓰기라든지 대학교의 생활이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र्스든지 이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것들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좀 공유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오늘은 학기 초니까 특히 3 학년 올라간 학생과 2 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기는 미국 대학교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지난번에 이어서 연이어서 코로나 이후에 어 해외 대학의 진학은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그런 어떤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저도 공부를 하니까 포브스라는 그 이제 매거진에서 기사가 하나 떴는데 대학교 진학 또 대학이 처한 상황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기사가 떴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디테일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 이후에 대학의 입시 프로세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드미션부터 시작해서 인롤먼트까지 지원하고 합격하고 등록하는 것까지의 모든 절차의 틀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틀이 깨진 것이 미국 대학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maybe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면 좋은 전략만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앤드류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보고 어머님이나 아버님과 같이 공유를 해서 한번 서로 간에 토론 같은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끝나고 난 뒤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카톡이라든가 이메일로 저한테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틀이 깨어진다는 것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미국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 우리들한테는 perhaps it would be a great chanc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입학하고 지원하고 입학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쟁률이 전통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일수록 경쟁률이 높고 합격률은 떨어지고 그래서 뭐 롱 웨이트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어 경쟁률 자체가 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 치는 거라든가 이런 숫자가 좀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 특히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경쟁률이 원래 세거든요, 좋은 학교일수록. 합격률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 나중에 답이 나와요. 그러면 웨이팅 리스트 같은 경우는 활용은 대학교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미리 얘기를 하겠지만 명문 대학일수록 이런 저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영향은 좀 덜 받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하버드의 어드미션 디렉터도 글 써서 편지로 공지하고 웹사이트에 올리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한다, 어디를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쭉쭉쭉 올라오는 걸 보게 되면 나름대로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명문대학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런 거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대학이 어디냐면 미국의 US 리포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50등 정도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가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좋은 기회가 특히 미술고 학생들한테는 전략을 잘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미국의 대학교 어드미션 팀에서는 뭘 하느냐면 좋은 학생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드미션은 대학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학생 입장에서는 합격이 제일 중요하지만 대학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숫자, 좋은 학생이 안정적인 숫자를 가장 빠르게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1년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어드미션의 기준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지원자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처럼 미국 대학교가 비자를
미국 그 저기 뭐 이민국에서죠. 법무부하고 이민국에서 비자를 내주는 것을 지금 임시로도 거절하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다음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테스트 같은 것도 애들이 적게 칠 수밖에 없는 못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은 100명의 학생의 입학 허가를 내줬는데 50명의 학생이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학교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을 yield rat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0% 학생이 합격증을 내준 거에서 들어오잖아요. 올해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50개 학생이 합격증 이미 나갔어. 재정 보조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거 결정이 돼 갖고 나갔어, 예산 집행이. 근데 50명의 학생 중에 실제로 등록할 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중국 학생 같은 경우는 비자를 못 받잖아요. 못 들어오게 되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50명이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30명 정도가 못 들어왔어요. 그럼 그 학생을 어디서 찾아야 돼. 웨이팅 리스트가 긴 웨이팅 리스트를 갖고 있는 학교는 거기서 애를 올리면 돼요. 그쵸? 근데 거기서도 못 올라와. 근데 거기서 올라온 애들이 뭐 이제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학교마다 알아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래서 막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바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올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년에도 더 걱정이다. 특히 우리 3학년 애들한테 적용이 되는 건데 내년 3학년 지원한 학생은 이제 올해 3학년이구나. 죄송. 올해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3학년 학생들은 올 봄에 시험 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미국 애들도 대부분 많이 못 친 거야. 주니어 애들이, 11학년 애들이. 지금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요, 지금. 우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도 덜 치니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죠.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yield rate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옛날같이 썼던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의 압박이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재정의 압박은 왜냐하면 50명이 모였던 등록했던 애들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압박.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미국 대학들은 항상 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인다먼트라든 것도 있고 그걸 투자도 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재정이 돌아갈 수도 하는데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6월 이후에 미국 경제는 이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일 타격을 받는 게 미국인 거예요. 패키지하고 입학허가 다 나가고 재정 결정 다 냈는데 일드 들어오는 애들은 떨어지지. 그다음에 내년에 들어오는 애들 불안해지지. 미국 경제 떨어진다고 하지. 그럼 미국 대학은 어떻게 해?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제일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학생을 뽑는 거거든요. 학생을 뽑아야만이 그것도 좋은 학생을 뽑아야 되고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학생을 무조건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이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리스크 위협에 이렇게 노출된 대학들이 조금 있는데 그 노출된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냐면 앤드류 쌤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유학생 비율이 좀 높은 학교들인 거야. 유학생 비율이 좀 높은 학교는 전통적으로 명문 대학이지만 유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들 예를 들면 카네기 멜론 이런 학교도 유학생 비율이 조금 높아요. 에모리 뭐 17% 20% 가까이 돼. 이런 학교들이 유학생이 10%만 떨어져도 그 몇백 명의 학생을 어디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화무쌍한 요소가 있는데 왜냐면 또 걔네들은 또 그 유학생 같은 경우는 캐테고리가 달라요. 애들 뽑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드미션 팀에서는 지금 고민이 되는데 유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그런 리스크에 봉착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어드미션 팀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좋은 학생을 빠르게 확실하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학교들을 몇 개를 한번 뽑아봤어요. 특히 이제 미술대학과 관련된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또 SBA 사람들이 막 욕할 것 같은데 이 학교 가면 막 욕할 것 같은데 그냥 아주 냉정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야. 우리 국제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선생님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 욕해도 대학교에서 나 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 자, SBA가 예를 들면 유학생의 비율이 50%인 거예요. 대학원하고 학부 포함해 가지고 50%라는 비율이 작은 비율이 아닌가. 그것도 뉴욕에 있어. 중국 애들도 많아. 근데 학생 수가 떨어져. 나는 SBA가 가장 빠르게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 있으면 붙이고 싶은 거야. 붙이고 싶고 근데 이런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트 센터라든가 프레시나 이 점을 미술대학의 명문 대학들인데 나는 우리 학생들이
옛날 같았으면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준비를 한다면 올해는 확실하게 빨리 이런 것들 결정을 좀 해 가지고 작업을 좀 해서 우리 시원쌤하고 시원 선생님하고 작업을 좀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빨리빨리 이루어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저는 학교하고 연락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다 할 테니까 학교를 대표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이 있을 앤드류 선생님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좋은 기회냐면 이런 학교들은 이제는 베이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이직으로 준비를 착실하게 한 학생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준비를 해왔잖아. 1년 전부터. 내신 강조했죠. 테스트 준비하고 있죠. 영어 준비하고 있지. 포트폴리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좀 끌어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정한 기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얘들아 우리 빨리 시작할 거야. 빨리 시작해서 빨리 한번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좀 철저히 좀 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그 안에 디테일들이 좀 있지. 디테일 좀 있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만나지는 못하니까 기본적인 얘기밖에 못하는데 그런 디테일을 좀 채워서 잘 준비해서 빨리 지원해서 미리미리 결론을 내서 장학금도 좀 받고 좋은 대학, 지금과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학, 뭐 좋은 아트 칼리, 이제 미술 대학이라든 예술 대학이 좋은 학교라는 기준이 각자 기준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 대학보다도 더 좋은 대학, 뭐 그런 것도 한번 꿈을 꿔볼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이번에 전부 다 어렵지만 한번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제반 아이들 파이팅하고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이거 읽으시면 또 자녀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너희들을 위해서 애기들아 우리 학생들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일들이 조만간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이.